안녕하세요. 사랑듬뿍 거북맘입니다. 23년도에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아마도 그런 부모님들이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실 텐데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입학시킬지 아니면 유예를 할지 어떤 학교를 보낼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배치를 받고 아니면 유예를 결정하시고 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결정을 하셨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으로서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 준비부터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미취학 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한테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어떻게 학교를 입학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하시는지 제가 팁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은 7월 후반기에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달까지는 진단을 해요. 관할 특수교육청에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치 신청서를 9월달에 접수를 받습니다. 10월달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가 열리고 그리고 12월달에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유예는 1월달에 결과 알림도 받게 됩니다. 사실 7월 후반부에 공고가 나오다 보니까 관할 특수교육청에 연락을 하셔서 직접 면담을 해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할 때 이런 고민들로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유예를 시킬까? 아니면 학교를 그냥 보낼까? 이런 고민도 하셨다가 그렇다면 일반 학급에 보낼까? 특수학급에 보낼까? 특수학교에 보낼까? 아니면 대안학교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일반 학교, 일반 학급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아이를 정말 몇십 개 정도 되는 센터를 계속 돌아가면서 치료를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 아이가 그때 컨디션이 참 좋았었나 봐요. 제가 또 컨디션을 어떻게든 잘 하기 위해서 잠도 많이 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이제 평가도 잘 받고 해서 일반 학급으로 배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보통 1학년 때는 완전 통합을 하니까 그 이후에 특수학급으로 배정을 받아도 늦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단점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시기는 사실 입학을 할지 유예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비장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 연령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격차는 좀 존재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신변 자립이나 관련해서 규칙을 지키는 거 관련 훈련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입학을 할지 유예를 할지 이거는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
이게 다 틀리다. 이건 없어요. 우리 아이한테 맞춰야 되고, 그리고 최선의 결정이었음을 믿고,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아이를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 선택에 대해서 또 고민이 남아있죠. 우리 특수교육을 받을지 아니면 통합교육을 받을지. 이것 또한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의 특성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아시죠. 아이 특성에 맞춰서 가장 알맞은 학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못할까봐, 혹시라도 힘들어할까봐 이런 생각으로 그런 기준에,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이가 어려울까봐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는 거는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런 경험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경험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어려울까봐 대신 이렇게 해주고, 좀 그 어려운 일을 부딪힐까봐 그걸 막아주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나중엔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고려해야 될 거는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 문제인데, 이건 형제자매랑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보세요. 혼자서 부모님께서 지레짐작으로 하지 마시고, 형제자매한테 따로 데이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답보다 더 이렇게 깊이 생각했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거를 강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는 개별화 교육을 받는데 IEP라고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3월 달에는 개별화 교육 회의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따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 때는 괜찮은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국영수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힘들 때 우리 아이한테 맞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그 일반 담임 선생님 그리고 특수 학급의 선생님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요, 초, 중, 고 전공과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수이기도 하고 IEP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신변 자립이나 사회 적응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IEP가 잘 되어 있지만 다양한 교과, 그리고 교과 외에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학교 부모님들끼리 자조 모임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되게 끈끈하시더라고요. 일반 학교로서는 보통 경계성 지능의 아이들이 대부분이기도 하는데,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죠. 다만 사회성에 많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환경에 사실 있는 것보다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학급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에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던 아이는 다른 또래에 되게 관심이 보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특수학급보다는 일반 학급에 있는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서 일반 학급에 있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아이의 발달 상태에 따라서, 발달 정도에 따라서 이게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같이 교육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과정 살펴보는 거는 다음 컨텐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렸지만 유예를 할지 입학을 할지 아니면 일반 학급에 갈지 특수학급에 갈지 결정을 되게 고민을 하시면서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를 믿고, 그리고 잘할 수 있다라고 지지를 해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 아이는 더 잘할 수 있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잘할 수 있다고 격려를 드리고, 그리고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